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빗자락을 깐 것이다. 음모론자들의 화법입니다. 뇌피셜도 좀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반인재 식물 상태가 된 검찰을 상대로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데자뷰까지 드는 게 뭐냐면 그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밖에서 보면 웃기거든요, 보면은. 검찰이 저런 식의 합법적인 쿠데타를 준비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시점에 사법 쿠데타 가능하다 보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좀 망상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래요.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빗자락을 깐 것이다. 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검찰이 준비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저는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근거가... 물어보고 싶은 게 총노선이 뭡니까? 총노선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좌표죠, 좌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총노선. 많이 쓰잖아요, 총노선 이런 말. 좌경맹동주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써요? 아니 근데 저 SNS 글을 읽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전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고 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된 지 1년. 예, 딱 그러니까 그걸 이게 맞아서.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지 1년을 맞아서 그 소회를 쭉 쓴 거고 결론은 어쨌든 어려운 길이라도 이 법원에서 네. 끝까지 이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과의 싸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저 대목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지 저도 궁금해요. 네. 당시에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었던 자리 있었던 그렇죠. 민정수석 끝나고죠. 바로 끝나고 그렇죠. 직후죠. 직전이. 예. 직후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사건을 계기로 이게 행간을 읽자면 그렇게 검찰이 노선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화법이 어디 많이 등장하냐면 음모론자들의 화법입니다. 특히 이제 네.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 최근에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만나신 거예요? 네. 근데 작년 하반기 일정한 시점에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정하고 희망하면서 이 정권 탄핵으로 빗자락을 까는 걸로 총노선을 정했다는 그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작년 하반기 지지율 상황을 보면 물론 총선이 임박한 시점으로 갈수록 여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코로나19나 뭐 이런 것들 비교적 관리가 호평을 받으면서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일정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뭐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거나 역전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실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맨날 광화문에 가가지고 뭐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태극기 집회하는 황교안과 미통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유권자들의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무슨 용 빼는 재주로 거기서 탄핵의 밑자락을 깔고 총선 패배를 예정 내지는 희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뇌피셜도 좀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소회를 피력한 건 좋고 또 검찰과의 싸움 힘든 싸움이죠. 그걸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도 좋은데 굳이 저런 대목을 넣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된 그런 음모론에 빠지게 하거나 그런 데 휩싸이게 하는 거는 어쨌든 장관까지 지냈던 분으로서 좀 적절치는 않은 발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유시민 씨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식의 음모론 자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뭐 녹취록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든다, 뭐 한동훈 녹취록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때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유시민은 돈키호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그 세르반테스 소설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는 그냥 동네 그냥
약간 거렁뱅이 같은 사람인데 네. 나는 기사고 저기 풍차 돌고 있는 거 보면 풍차가 거인들이고 내 말은 뭐 남루한 그냥 그 당나귀 이런 건데 명마 로신한테고 뭐 저기 그냥 시골 처녀는 둘신이야 공주고 이 사람이 이게 스스로 거기 빠져서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웃긴데 그냥 계속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 조국 장관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차를 누가 손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가 드는 지점도 있고, 저는 조국 장관이 내용적으로는 아까 저도 박원순 의원 동의하는 게 본인이 어쨌든 검찰과 다투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한 말들은 무슨 메시지 내더라도 저는 인지상정입니다. 네. 이해가 가요. 다만 그냥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쨌든 참모로서 그리고 장관까지 지낸 인사로서 만약에 진짜 윤석열 사단이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정권 전복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음모가 발각된 즉시 저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장관침 1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그 날짜고,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정치 평론가에서 봤을 때는 검찰 한동안 이제 형조판사가 두들겨 패가지고 검찰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인사도 다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수사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 이제 식물 상태가 된 검찰을 상대로 그냥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보면은. 네. 갑자기. 저는 만약에 이 음모론이 실제로 있었고 본인이 지금은 밝히기 어렵지만은 본인만이 알고 있던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윤석열 사단의 사법적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면은 왜 자기 취임 1주년 때 이걸 얘기하냐고요. 인지한 즉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쿠데타를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다. 네. 검찰 신나게 두들겨 패고 인사 난 다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쿠데타를 막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네. 조전 장관이 얘기한 부분에서의 근거라고 언론에서 보는 것은 대략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이 한 15번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날 심재철 당시 통합당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이제 근거로 언론에서는 보고 있던데, 그것이 조 전 장관이 얘기한 바로 또 근거라고 딱 이렇게 들기에는 그게 참 좀 이거 딱 제가 데자뷰같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여기 뭐 박원석 지역구의 득표율과 이준석 지역구의 득표율이 비율이 같을 수 있냐 이러는데 지역구가 250개면 그럴 수 있어요. 소수점 떼고 나면은. 근데 그거를 뭐 갑자기 뭐 이거를 갖고 뭐 중국이 개입했다. 예. 안에서 보니까 뭐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자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갖다 끌어붙이기 시작하면은 네. 저는 이거는 조국 장관도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풍차는 나만 보면 도느냐. 예. 화나죠. 풍차가 나만 보면 돌아요. 사실은 바람이 불 때 자기가 갔던 건데 나만 보면 풍차가 도니까 저것들이 나만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돌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밖에서 보면 웃기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제발 이 풍차 돌격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조국 장관이 그 생각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잖아요. 아유,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SNS에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쓰고 말 얘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한 정치적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검찰이 어쨌든 합법적인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이제는 좀 검찰 조직도 달라진 면이 있어요. 예전은 총장을 정점으로 검찰 전체가 일종의 한 몸처럼, 그게 이제 검사 동일체잖아요. 네, 네. 움직였는데 지금 검찰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은 검찰이 하나의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이 따로 있고 추미애 검찰, 이성윤 검찰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그 일선에 정말 수사하는 수사검사들, 형사부나 이런 데서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은 이런 뭐 정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사실 관심도 없고 자기 할 일을 하기도 바쁜데 검찰 전체를 지칭해서 준정당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고, 지금 당장 검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더라도 한동훈과 정진웅이 이 격투기를 벌이는 이런 일만 보더라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검찰이 저런 식의 합법적인 쿠데타를 준비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저걸 그냥 막연하게 본인의 뇌피셜로 혹은 뭐 감으로 혹은 결과적 해석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랬던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검찰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 쿠데타를 하더라도 저는 내일 당장 갑자기 그 국방부 장관이랑 합참의장이 결탁해가지고 술 먹다가 내일 쿠데타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이 윤석열 총장 일부 수뇌부가 결탁한다 해고 검찰만 쿠데타가 된다?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서울에서 만약에 진짜 국방장관이랑 합참의장이 결의한다고 해도요. 길 막혀서 못 와요. 탱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을 조국 장관은 우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기우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옛날에야 정보 통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강 다리로 탱크가 건넌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그냥 네이버에 CCTV만 보고 있어도 한강으로 탱크가 넘어오는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시점에 사법 쿠데타 가능하다 보는 것인지 저는 그건 굉장히 좀 망상이라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참 우리 국민들이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어떤 무게와 그 파장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직 장관을 지낸 분이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그것에 뭐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에 따른 역풍이 또 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 요즘에 수해로 여러 가지로 힘든 나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날 보내고 있는데 뭐 비단 조 전 장관의 경우만이 아니어도 정치인들은 언어 사용에 조금 더 좀 신중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또 정치를 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